네, 지난주 금요일장 글로벌 마감 상황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장에서 강했었던 뉴욕 증시가 금요일장에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뒤흔들었었던 국채시장, 안정세를 되찾았지만 이날 발표됐었던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경제회복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만 S&P 500 지수의 사상 최고 랠리는 이어졌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0.11% 올랐고요. S&P 500 지수가 0.08% 소폭 올랐습니다. 2122포인트 선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썼고요.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되밀렸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살펴보시죠. 먼저 장 초반에 목요일장의 강세를 이어가면서 강세로 출발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하락 전환이 있었습니다. 먼저 4월 산업생산이 예상을 하회한 결과를 보여줬었고요. 또 미시간대가 발표한 5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예상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88.6 기록하면서 지난해 10월 대비 가장 최저치까지 밀려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소매 판매가 부진한 데 이어서 소비자 신뢰지수까지 부진한 양상 보이게 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2분기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필라델피아 연은 이코노미스트들 대상으로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을 조사했는데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다만 이 같은 지표 부진에 따라서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잦아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었고요. 이 국제시장도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이 같은 호재를 통해서 장 막판에는 강보합권 전환하면서 0.11% 오른 18,272포인트 선에 종가 형성됐습니다. 금요일장에선 다소 약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단위로는 0.48%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강세로 출발한 이후에 약보합권 전환이 있었고요. 이내 다시금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대형주 내에서는 유틸리티가 오랜만에 반등을 줬었고요. 반대로 지난주에 강했었던 반도체 기술주 그리고 금융주가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22포인트 선의 사상 최고 랠리를 다시 한번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이날 기술주가 흔들리게 되면서 3대 지수 가운데서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조정을 받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강보합권 출발 이후에 약보합권 전환이 있었고요. 이내 약보합권에서 강한 반등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0.05%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5,048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지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 지난주 내내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0.9%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지난주에 가장 큰 악재였던 국채시장의 안정세는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표 부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외신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관련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 지난주 주간 단위로는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뉴욕 증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CNBC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t's a dangerous summer for stocks.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CNBC에 따르면 이 데이비드 비앙코 도이치뱅크 전략가는 올 여름에 뉴욕 증시에 심각한 조정이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비앙카 전략가는 이 인플레이션이 시작돼서 주식시장 강세 흐름이 멈출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특히 연준이 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동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이것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특히 RBC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조나단 골럽 전략가는 앞으로도 증시가 최소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골럽 스트레스 테스트는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주요 걱정거리는 아니다라면서 금리 정상화는 주식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밝혔고요. 또한 글로벌 시장의 제로 금리가 필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좋지가 못했는데요. 특히 이날 이코노미스트들 역시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Economists cut second quarter U.S. job growth forecast.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이 44명 이코노미스트들에 따르면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3%에서 2.5%로 낮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2분기뿐 아니라 올해 전반적인 GDP 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졌는데요. 기존에 제시됐던 3.2%에서 2.4% 증가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 같은 GDP 하향 조정은 이날 이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부진하게 나온 다음에 나온 것이라 더 우려감을 키우는 부분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날 발표됐던 4월 미국의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3% 감소하면서 전문가 예상을 밑돌았고요. 함께 발표됐던 미국의 5월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 88.6을 나타내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미국 경제가 0.2% 성장에 그치면서 2분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4월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다시금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밀란 머레인 뉴욕 TD증권 리서치 대표는 5월 소비자 신뢰지수 부진에 대해서 경제 회복의 힘이 예상보다 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뉴욕 증시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저희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17개 종목 올랐고요. 13개 종목이 부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날 시스코 시스템즈가 강한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었고요. 소매 판매 종목 포함해서 나이키, 월마트 함께 올랐습니다. 건축 자재 섹터, 제약, 그리고 보험까지 일제히 상승이었고요. 반면에 IT,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IBM이 내렸고요. 보잉과 아멕스, 비자 등 카드사도 부진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스코 시스템즈가 강한 반등을 줬습니다. 지난 목요일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실적 전망을 보수적으로 제시하게 되면서 목요일장에서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했고요. 1.7% 강세를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 섹터 좋았습니다. 나이키가 1.5%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월마트가 0.6%, 그 밖에는 코카콜라와 나이키까지, 코카콜라, 맥도날드까지 강보합권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반면에 IT 종목 살펴보시면요. 지난주 내내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장에서는 일제히 조정이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0.87% 내림 시세를 보여줬었고요. 이 IBM과 애플 컴퓨터도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섹터 내의 업종별 흐름 살펴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승과 하락 종목이 하락 업종이 팽팽했습니다. 특히나 유틸리티 섹터가 강했는데요. 1% 넘는 강한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었고요. 이와 함께 건축과 자본재,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강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힘이 붙었었던 반도체 기술주가 약했었고요. 이와 함께 금융 sek터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이 대형주 그리고 기술주 내에서 강했던 종목 넷플릭스 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에 이 스트리밍 산업 진출한다는 소식이 호재였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진출을 이제 내년에 또 앞두고 있는데요. 중국까지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이날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4.5% 강하게 오르면서 613달러 25센트의 종가 형성됐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하겠습니다. 운송주 가운데서 UPS 보실 텐데요. 이 물류업체인 UPS 주가가 증권사 호평에 따라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1.45% 강세 보이면서 102달러 13센트, 이날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그 밖에 운송주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레일로드, 유니온 퍼시픽 등 함께 1%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국채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종목별로도 강세를 이어간 종목들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다시 한번 외신 통해 짚어보시죠.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중국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소식의 주가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Netflix in talks to take content to China.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넷플릭스는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이 중국 내 파트너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현재 넷플릭스가 접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 중에서 이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투자한 와수 미디어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대변인은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해서 넷플릭스는 2016년까지 글로벌 시장 진출을 거의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까지만 대답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들어서 특히 아시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2월에는 올해 가을에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이 중국의 온라인 TV 시장은 리서치에 따르면 2018년까지 900억 위안 수준으로 지금보다 3배나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중국 당국의 협력 없이는 현재 업체와의 협력 없이는 중국 당국의 미디어에 대한 통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사업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넷플릭스의 주가는 4.50%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UPS입니다. 이날 증권사의 이 추천 소식이 전해지면서 UPS의 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더 스트리트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PS stock climbing today on Goldman Sachs upgrade.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이 골드만삭스는 UPS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 역시 올려 잡으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는 UPS의 목표 주가를 101달러에서 119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전문가들은 현재 UPS의 주가가 매우 저평가돼 있고 올해 들어서만 9%나 하락한 만큼 현재 이 하방 압력이 크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지난 1분기 UPS가 양호한 실적을 공개한 건 역시 이 추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분기 UPS는 주당 순이익이 1달러 12센트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나 증가했습니다. 3%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향후 12개월간 주식이 좋은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UPS의 주가는 1.45% 상승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들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글로벌 마감 상황도 이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이날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 강세 영향을 받았었고요. 주요국 증시 함께 되밀렸습니다. 런던 푸츠백 지수가 0.18%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비교적 크게 내렸는데요. 1% 가깝게 밀리면서 11,447포인트 선 종가 형성됐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는 0.71% 내렸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유가가 이날 공급 과잉 우려감에 따라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약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배럴당 0.3% 내리면서 59달러 6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60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유가 0.5% 오르면서 9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값입니다. 이날 달러 약세에 따라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온스당 0.2% 올랐고요. 1,225달러 30센트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만 해서 금 가격이 3.1% 상승했고요. 2주 연속 오름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이날 부실당 0.68% 내리면서 3달러 6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도체 종목들, 특히 이날 반도체 종목들 몇몇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었는데 이날 0.17% 오르면서 709.52포인트를 기록했고요. 공포 지수는 내렸습니다. BDI 발틱 운임 지수가 지난주 후반에 좀 강했었죠. 이날 금요일장에서는 3포인트 반락하면서 634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급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있었고요. 이와 함께 이주열 총재 좀 시장 매파적인 성향을 보였다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4원 80전 내렸습니다. 1,085원 70전 기록했고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 달러화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그 전 거래일보다 0.09%포인트 내린 2.1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저희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 날씨는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비 소식도 뭐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다만 남부지방은 오늘 좀 기온이 좀 떨어진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화통화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